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시간에 통해서 좀 언급드렸지만 이 시간은 내 섹터와 내 포트를 점검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섹터와 포트가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하락은 어디서 멈출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체감지수는 한껏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반도체까지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었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좀 무너진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대 시장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도주가 빠지다 보니까 받쳐줄 만한 수급 부재, 이게 가장 좀 뼈아팠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부분이겠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나? 박스권 하단인 것 같은데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로 시장이 좀 흘러내렸는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어찌됐든 원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언제쯤 제거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거됐을 때 반등이 어느 섹터부터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양대지수 오늘 코스피 2277선 저점 갱신했고요.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은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736포인트. 코스닥은 참 700선이 이제 좀 위태로워 보여요. 시장의 주도주들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곡절을 겪을 공산이 큽니다. 이 시간을 좀 점검을 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바쁜데 어제 아마 미국 증시 보신 분들, 자, 양봉 떴습니다. 어제 상당히 3대 지수가 모두 다 좋았어요. 아침에 저도 좀 기대를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하락으로 갈 것이냐, 내신 커플링을 좀 기대했는데 그죠? 이게 안 됐죠. 이게 안 됐어요. 이제 디커플링 됐는데 양 시장이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은 게, 지금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고, 그죠?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맞든 틀리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저 김민준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나도 조금 동감한다 하시면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제 미국 지수가 좀 올랐단 말이죠.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겠죠.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두 가지예요. 주축돌이 됐던 주도주, 일단 반도체가 안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따 뒤에 보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악 영향이었어요. 차트 좀 줄이고 제가 판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가 아마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테슬라를 안 좋게 봤던 이유, 먼저 2차 전지라고 딱 쓰고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그렇죠? 결국은 수요 감소, 판가 하락, 이런 정도 내용 맞습니까? 네. 지엽적인 내용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 반도체 파트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좋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했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인텔이나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타 여러 종목들 AMAT라든지 AMD라든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지엽적인 내용에 오늘 반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오늘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지엽적인 내용이 해소가 되면 증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거시적인 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들이라든지 미시적인 부분이 붙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증시를 할 때 뭐 원칙과 투자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본인의 원칙과 투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이 거시적인 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좀 속도를 내야 되니까 중동 리스크, 금리, 경기 요 부분입니다. 왜? 이 불확실성이 세 가지가 있는 부분이 하나둘씩 제거가 돼 줘야지만 증시 반등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부로 중동 리스크는 제거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지상군이 뭐 이스라엘이 약간 지상군 투입도 했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제거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궤를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유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면서 오늘도 그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계속 말하지만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전혀 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유가가 오늘 어땠느냐? 지금 유가가 82불대입니다. 90불까지 정도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슈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90불 정도 뭐 조금 못 미쳤는데 그 이후에 유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팔 전쟁은 계속 악화 기로로 가면서 유가를 계속 반등 요소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기준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의 중추적인 거, 중동 리스크는 일단 하나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나 이란 군부대에 개입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란 군부 개입.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쓴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너무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방향성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드렸어요. 그럴 리 없다. 미국은 지금 운신의 폭이 없다. 중동 확전으로 가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장기전 학습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금리 부분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FOMC 9월 동결, 11월 동결, 12월도 지금 74%로 동결 가능성을 점쳐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이틀 지나면 이틀 후면 제거돼요. 네. 호재든 악재든 나오면 제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 중추적인 걸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물론 연중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호재가 될 공산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10년물 국채에 관해서 오늘 이런 뉴스 플로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가격을 합류하려면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된 가격이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 핫한 고용 그리고 아직도 뭐 좀 폭발적이진 않지만 소매 판매 소비 지출이 좀 높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맞죠 지금? 이미 여기까지 제거되고 다 왔어요. 이것도 이틀 뒤면 금리도 제거입니다. 이제 초점은 여기만 맞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습니까? 중추적인 거 반등이 나올 시기는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시적인 걸 봐야 되겠죠. 과연 어느 섹터, 어느 포터, 그리고 어느 종목부터 반등이 좀 이어질 것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전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안 좋았고 테슬라 현물도 좀 안 좋았고 국내 주도주에 아쉽게도 꼭 이럴 때만 커플링이 됩니다. 디커플링 돼야 되는데 커플링 되면서 주도주 하락을 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정보 전달이고요. 이 주도주가 하락하면서 이제 매도세를 부추겼죠. 코스피 지수를 좀 가보겠습니다. 참 이게 오늘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하방 경직성이 좀 나왔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대 낙폭으로 갔습니다. 2300선에서 2350선 정도를 봤으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국내 증시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 없습니다. 네.
매번 말하지만 문제 없어요. 코로나 직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PBR 보게 되면 0.83? 네. 그죠? PER 보게 되면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9배 정도? 네. 완전 저점 구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대응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현금은 부재하죠. 저는 현금이 있는데요. 적극 매수해야죠. 제가 1월에도 이 이야기를 해드려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2210선일 때 반도체를 사셔라. 계속적으로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8월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이팔 정쟁으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고 어떤 2차 전지의 노이즈가 좀 터지면서 기회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현금이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투자해야죠.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겁을 안 먹을 것 같죠? 지금 어떤 우리가 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지금 지수 하락이 총 저는 세 가지가 만든 산물이라고 보거든요. 좀 2차 전지 파트의 노이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신용장구 미수. 지금 신용장구가 17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조금 공매도 영향이 있죠. 뭐 2차 전지 파트면 공매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공매도 계산. 뭐 여기에 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고 2차 전지에 관해서만 뭐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쪽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매도 없앨 수 없죠. 외화 자본이 너무 이탈이 많이 되니까 순기능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은 기간 부여해라. 왜 우리만 90일이냐? 저는 이거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종이에 끼적끼적하면서 수기화 작업을 할 겁니까? 그거는 이 두 가지만 개선돼도 저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차익 공매도 이런 거 처벌하는 것은 금감원의 역할이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수급 부재 속에 시장 반등 요소는 호재가 부재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또 FOMC 내일부터 열리는데 FOMC를 앞둔 관망세까지 한몫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주도 섹터, 투심 악화.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과연 자 리바운드 노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리바운드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좀 투자 포인트인데 비중은 어느 시점에 좀 늘려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저처럼 2차 전지 소재 파트에 아예 관심이 없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죠? 지금 고점 대비 이제 60% 넘게 하락했어요. 너무 빠지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흘러온 과정을 좀 봐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반대 매매 이후에 반대 매매하고 투매하고는 다르고요. 반대 매매는 본인이 신용 미수 많이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간 거고, 투매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공포심에 던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럼 오늘도 투매입니까? 오늘은 악재 뉴스 플로우죠. 시기적절하게 참 저는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근무를 합니다만은 오늘 뭐 이제 뉴스플로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화재 1위다 이런 내용 썼거든요. 뭐 근거가 팩트인 거니까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이 시기에 굳이 그런 기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 좀 반문을 해보고요. 그게 많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해버렸죠. 왜? 테슬라까지 커플링 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소재 파트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가고 나서 너무 높다. 지주사인데 어찌됐건 많이 내려왔어요. 기술적인 반등 모습은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기술적인 반등 모습은 갖췄어요. 네, 분명히 갖췄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이제 확보되는 구간 4일 기간 행보로 지금 가고 있어요. 등락 과정도 엄청 세요. 시가총액에 비하면. 시가총액 20조, 30조들이 요즘은 5%, 6%씩 빠지는 게 그냥 기본입니다. 또 반등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기술적 반등 노림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인데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이렇게 눌림목, 트레이딩은 이제 눌림목이긴 한데 굳이 하방 추세에서. 근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수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뭐를 붙이면 되죠? 수급 부재. 요렇게죠. 그죠? 수급 부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간 좀 있네요. 악재에 되게 민감해요. 특히 2차 전지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긴 한데 수급 부재인데 그러면 이거를 약간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큰 게 수급 불균형이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규모 성장은 참 편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인정해야 돼요. 규모의 성장은 해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성장은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판가 하락 등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등 영업이익 하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 적정 밸류, 적정 가격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관심 끄라 그랬죠. 본인들이 투자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장기 투자 철학을 갖추신 분들만 해야 된다. 고수의 영역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속도를 바라실 거면 장비를 좀 해라. 지금도 저는 소재단보다 판가에서 조금 자유로운, 판가 하락으로부터 자유로운 2차 전지 장비가 낫다고 봐요. 속도를 가미시킬 거면. 뭐 어찌됐건 돌아와서. 그러면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게 지금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호재로 올라가려면 이거잖아요. 수요. 결국은 이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돼요. 이 수요 감소가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까? 반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를 갖고 계신다면 수요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어느 때쯤 나는 뭐 장기 투자 3년, 5년 할 건데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기회니까 이 수요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반문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단기로 시황적인 겁니다. 단기 시황적 요소로 이 수요 감소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요. 4분기에 이제 뭐 리튬 가격 좀 상승이 점쳐지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 워낙 전기차 플랫폼 업체들이 좋지 않죠. 일단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본인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이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 저가 상품 파는 데잖아요. 이런 데 가서 물품 사면 돈 없는 겁니까? 휴대폰 알뜰폰 사면 돈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LFPP에서 이 기술력 낮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짧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뭐 시내 주행만 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이게 안 필요할 것 같으면 이거 왜 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LFP 점유율에 관해서도 고뇌를 좀 해봐야 돼요. 필요한 사람은 분명 그걸 탈 겁니다. 3원계 배터리가 훌륭하지만 그건 소비자의 권리예요. 꼭 고급차 비싼 차 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 시황으로 수요가 갑자기 증폭할 일은 없다. 단지 기술적인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고수분들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 나는 손절가 잡고 뭐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 저는 비춥니다. 비추고 상대적으로 판가 하락에서 자유로운 장비주를 좀 주목하고요. 지금 그 투심이 정확하게 반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용장구가 어디에 가장 몰렸습니까? 공매도가 어디에 가장 몰렸어요? 2차 전지 파트입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40층 간당간당해요. 내일 관망세가 하루 더 터지면 30층 한번 왔다가 갈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초보자분들 할 필요 없다.
투자 포인트는 계속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죠. 투자는 3년, 5년 뭐 장기 투자해 가실 분들은 매력적인 구간인 건 맞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 늘 말하지만 성장성은 딱 인정을 하고 지금의 단기 노이즈도 인정을 하면 됩니다. 단지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좀 많이 빠지니까 구미가 좀 당기거든요. 그런데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가격 라인이 아니니까. 솔직히 여기서 좀 관심이 생겨요, 지금. 관심이 생기니까 좀 해볼까? 근데 제 원칙과 좀 안 맞아요. 왜? 아직까지는 투심이 들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 올라갔고 한번 눌릴 때 요때 사세요. 반등을 좀 보고 그렇죠? 반등을 좀 보고 접근하셔라. 단타도. 자,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잖아요. 지금도 다시 반도체에 기회가 왔다고 보는 쪽인데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차 전지만큼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냥 2200선까지 다이렉트입니다. 내년 1, 2분기를 바라봤을 때 현재 지금 반도체 시황이 조금 우위가 있나요? 아니면 2차 전지가 좀 단기적으로 우위에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내년 1, 2분기를 바라본다면 어차피 연말까지 큰 반등은 안 나올 테니까 과다한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만 나올 거니까 저는 반도체가 훨씬 우호적이라 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다는 조정이 있었지만 상대적 우위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왔지만 저는 크게 이탈될 확률은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대형주를 하실 거냐 아니면 중소형주를 하실 거냐 선택의 문제인데 반도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HBM은 새로운 캐시카우다. 계속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수품으로 GPU를 해와라.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GPU 가격이 뭐 4천만 원, 6천만 원 계속 고공행진이죠, 지금.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없어서 못 구할 판국이에요. 결국은 지금 연상 능력을 놀리는 병렬식 GPU가 지금 인기로 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다음에 갈 게 어딥니까? NPU로 가는 거예요. 신경망 처리 장치. AI 반도체 새로운 캐시카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실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파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적자이긴 하지만 뭐 좀 휴대폰 부분이 일정 부분 잘했더라고요. 지금 확실하게 저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가 아니고 자료에 근거한 반도체는 4분기, 내년 1, 2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퍼포먼스 위주의 중소형주냐 대장주냐, 그렇죠?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빠질 때 이제 조금 눌림목 구간으로 살 거냐, 그렇죠? 조금 아직 뭐 힌트를 들으면 좀 가격 라인이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가 좀 나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를 한 다음에 단기 접근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죠. 끌고 가야죠. 눌림목 매수 후에 끌고 가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2차 전지는 저기 멀리 장기 투자하면 성공으로 갈 거예요. 뭐 내가 고점에서 좀 들어갔다 지난 거 잊어버리십시오. 리스크 관리 조금 해가면서 원만하게 저점 매수 해가면서 장기 투자를 끌고 가는 보관을 지금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자, 한 2분 남았는데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내려가다 보니까 공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과대 낙폭으로 많이 빠진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려오니까 관심이 생겨요.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단지 시장의 거시적인 불확실성들은 제거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십시오. 중동 리스크에서 다음 키는 이제 금리로 넘어갔어요. 저는 FOMC 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패만 노출하지 않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끝나면 반등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긴 한데 연초에 어땠습니까? 연초에 여러분들 2100선이었어요. 그죠? 23년 연초에.
다들 좀 현금 없으시죠? 이거 기회입니다. 이러면 또 김희준이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이거 기회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기서 작은 테마나 기업 실적이 나오지 않는 재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로봇이라든지 AR이라든지.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하면서 이번 주에 단기 반등이 나올 거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철저히 근데 배제시켜야 됩니다. 왜? 시장이 이제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실적들이 1,0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주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못하는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길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매번 강조해드리잖아요. 반도체. 저는 2차 전지 장비를 아직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판가 하락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품. 돌아가면서 그래도 자동차 부품들 나와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던 게 에코플라스틱 이런 거 좀 괜찮았고요. 기아 또 호실적 썼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까지. 중국 관련주도 화장품은 고수 영역입니다. 관심 두지 마십시오. 숲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인데 한 이틀만 참으시면 반등 나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